안녕하세요. 오늘은 저번에 올렸던 최악의 친구 썰이 반응이 좀 좋은 것 같아서 2편을 들고 왔습니다. 최악의 친구 썰 2편. 그리고 제가 오늘 렌즈를 안 사가지고 맨눈이에요. 맨눈이어서 평소랑 얼굴이 조금 다를 수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제가 얼마 전에 혼자 대마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편 썰을 한번 찍으면 좋겠다 해서 영상을 켰습니다. 원래는 대마도 브이로그 영상을 올리려고 했어요. 편집이 너무 길어질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 썰이 올라간 다음에 다음 영상으로 대마도 브이로그 영상이 올라갈 거거든요. 그것도 제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제발 복숭아를 먹으면서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홍도 복숭아. 이제 복숭아도 먹었으니 썰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저의 성격이라든지 그 친구를 만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6학년 때 왕따를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남의 눈치를 좀 많이 보고 남의 그런 걸 좀 잘 살펴보고 그런 성격으로 많이 변했어요. 원래는 진짜 개시장 마이웨이 나 혼자 다니던 아무런 문제가 없던 아이였거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약간 당하고 그런 적이 좀 많긴 했는데 지금은 안 그렇습니다. 성격이 그렇게 좋지 않아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그 친구랑 중학교 때 만나게 됐거든요. 그 친구 이름을 까탈이라고 할게요. 그냥 되게 까탈스럽거든요. 원래는 같이 안 다니다가 어쩌다 보니까 같이 다니게 된 거예요. 저희 무리의 주도권을 잡는다 해나? 거의 여왕처럼 군림하는 그런 아이였거든요. 그 아이가 짜증내거나 히스테리 부리거나 승질내는 걸 우리가 다 받아줘야 됐어. 하루에 몇 번을 승질 부리고 짜증내고 화내고 이러는 거예요. 승질 더러운 아가씨의 성격을 맞춰주는 시녀 같은 느낌? 나의 꿈은 그녀의 최고의 시녀가 되는 거였어. 그런 상하관계가 뚜렷한 관계였고, 그 친구한테 상처받았던 일화를 얘기를 해보자면, 같은 무리에 있는 다른 친구랑 얘기하는데 그 친구가 걔가 저에 대해 안 좋게 얘기한 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까타리가 그 친구한테 했던 얘기가 몹시 걔랑 다니기 싫다. 아니 밥 먹을 때 너무 더럽게 먹는다. 쩝쩝거리고 걔랑 밥 먹을 때 토 나올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듣는 순간 너무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20살 초반 때까지 남이랑 밥 먹는 거를 너무 힘들어했어요. 쩝쩝거리거나 그런 습관이 아예 없는데도 남들이 나를 안 좋게 보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사로잡혀가지고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밥을 못 먹었어요. 그만큼 그게 좀 약간 트라우마로 남았었다. 두 번째는 남들이랑 다른 걸 좋아하는 찐따 오타쿠였어요. 보컬로이드 너무 좋아했었고 맨날 그런 거 동인지 찾아보면서 애니메이션 보고 막 이랬던 제가 찐타쿠 시절이 있었거든요. 저랑 같은 찐타쿠 친구들이랑 놀다가 저희는 계급이 있어요. 잘 나가는 애들 찐따, 그 가운데 중간 계급이 있거든요. 중간 계급 애들이랑 놀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얘기를 하면 다른 세계 사람 취급을 받는다고 해야 되나? 찐따 같아. 약간 그런 느낌의 약간 무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까타리한테. 그 친구는 그런 거에 정말 관심이 없는 친구였고 잘 나가는 애들 동경을 하던 스타일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오타쿠 세계에 행복을 못 느끼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합니다. 지금은 막 오타쿠가 패션 오타쿠도 되게 많고 그게 약간 힙하다는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근데 저 때만 하더라도 오타쿠라는 말이 막 생겨났었던 시대예요. 한은정 세대였는데 그런 걸 얘기하면 오히려 내가 자존감이 깎이고 내가 이상한 사람이 되는 그런 기분이 들게 하는 그런 친구였어요. 근데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어. 뭐 사람마다 관심 분야가 다르니까. 저희 세대 때 노스페이스 패딩은 정말 누구나 입는 그런, 아시죠? 검정색깔 패딩. 검정색 노스페이스가 싫은 거예요. 왜냐면 뭔가 다 똑같아 보이니까 난 그게 싫었어. 그때 당시 새로 출시됐던 여성용 패딩 핑크색과 연두색이 있었는데 연두색이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나는 그거를 사게 된 거지. 찐따가 연두색 패딩을 입고 학교를 가게 된 거야. 잘 나간다는 애들, 일진 애들이 저한테 항상 이렇게 쿠사리를 주고 꼽주고 조롱하고 그랬었죠. 근데 저는 개의치 않았어요. 왜? 걔네들은 내 친구가 아니니까. 그냥 내 관심 밖의 사람들이었으니까 니네가 그러든 말든 나는 내가 좋아하는 거를 당당히 하고 다닐 거야. 약간 그런 킨의 마인드가 있었던 거죠. 제가 어쨌든 그 패딩을 입음으로써 약간 양아치 애들한테 표적이 된 거잖아요. 지나갈 때마다 약간 한마디 하고 가니까 걔는 그게 싫었던 거야. 쪽팔렸던 거야. 저한테 막 함부로 말하게 됩니다. 너는 그 패딩을 왜 산 거야? 자꾸 너 때문에 양아치 애들이 우리한테 얘기하잖아. 나 그게 싫다고. 존나 나대. 너 관종이야? 너 왜 이렇게 나대? 막 인신공격을 하는 거야 나한테. 친구인데. 그래서 저는 그게 더 상처였어요.
같이 다니는 친구도 이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예쁘다 생각했던 거는 진짜 예쁜 게 아니라 조롱거리였구나. 굉장히 속상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 패딩을 입고 다니지 않았어요. 어쨌든 이런 관계였다. 본편으로 들어가서 여행에 관련된 걸 풀겠습니다. 어쨌든 저희는 성장을 했고 20살 초반 때까지 친하게 지냈죠. 같이 카페를 가거나 막 얘기를 할 때마다 좀 알맹이가 없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어요. 걔랑 하는 얘기는 누군가의 뒷담이거나 항상 연예인이 시술 뭐 했니 이런 얘기밖에 안 하니까 얘랑 뭔가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없고 뭔가 알맹이 없는 대화만 하니까 기가 빨리는 거야. 어느 순간 나도 하긴 했지만 걔를 위해 맞장구 쳐주고 약간 나 혼자 막 이러고 이러는 걔를 위한 서커스단?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다가 그 친구랑 여행을 가게 됩니다. 부산 여행을 처음 가게 되거든요. 부산 여행을 가기 전에 저희가 해야 될 게 뭐가 있겠어요? 계획을 짜야죠, 계획을. 근데 저도 여행을 처음 가봤고 그 친구도 여행을 처음 가본 건 아니지만 부산을 처음 가봤고 계획을 짜야 되는데 이 친구가 계획을 안 짜는 거야. 약간 나 몰라라 하는 거야. 그러다가 시간이 없다니까 뭐 어떡해. 내가 짜게 된 거지, 계획을. 그래서 하나부터 열까지 기차 예약하는 거, 숙소 정하는 거, 숙소 예약하는 거, 어디 갈지, 밥 먹는 거, 동선 다 제가 하게 됐어요. 그 행동들이 나는 스트레스였어. 같이 짜는 것도 아니고 다 나한테 돈 맡겨버리니까. 심지어 돈 관리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의 여행 가이드가 돼버린 거죠. 부산을 가기 위해 저희는 예를 들어서 8시로 할게요. 8시로 만나기로 했어요. 차 그것 때문에 1분은 늦었어요. 1분. 물론 1분 늦은 것도 늦은 거죠. 저의 큰 잘못입니다. 지각을 했으니까 어쨌든. 기차 타는 시간보다 한 30분 전 일찍 가는 거였거든요. 왜냐면 거기서 화장실도 가고 편의점도 가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더 길게 잡아서 어림잡아서 그때 만나자 한 거였어요. 왜 늦게 왔냐고. 엄청 화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걔네 아버지가 저희를 기차 타는 데까지 데려다 주시기로 했거든요. 기차를 놓칠까봐 그것 때문에 불안해가지고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골라있는 사람처럼 계속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야. 우리 뭐 편의점 갔다가 화장실 갔다가 해도 정말 널널한 시간이니까 너무 불안해하지 마라. 이렇게 계속 달래줬어요. 도착하고 나서 제 말대로 한참을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니까 애가 기분이 풀린 거야. 널널한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나는 처음 가고 그러니까 너무 불안했지. 괜히 너한테 짜증냈네. 잘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그때 제가 생리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 몸 상태가 되게 안 좋았어요. 여행 가는데 그런 거 티낼 수 없잖아. 그러면서 약을 먹으면서 버티고 있었죠. 근데 약을 제가 딱 먹을 양밖에 가져오진 않았어요. 근데 그 친구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계속 배가 아프다는데 뭐 어떡해. 그래서 제가 약을 줬어요. 약을 주니까 야, 너 고마워 이러면서 먹더라고요. 부산 가면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아무 데서나 편하게. 제 착오였던 거죠. 그래서 그 친구한테 약을 주고 먹을 약이 없었거든요. 그 남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 남는 시간에 어디 갈지를 정하지 못한 거예요. 바다나 보고 이러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거기를 좀 알차게 쓰고 싶다는 거야. 근데 걔는 알아보는 둥 맞는 둥. 근데 결국에 또 내가 정했어.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쿠아리움을 가자 이러니까 너무 좋대요. 너무 좋을 거야. 너무 재밌을 것 같다는 거야. 너 너무 잘 찾았다. 내 여행 계획 칭찬을 해주는 거야. 난 그때까진 기분이 좋았어. 결국에 도착을 했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어디 갔다가 저기도 갔다가 이러고 있다가 그 곳곳을 갈 때마다 약간 평가하는 거예요. 뭐 여기는 좋았네, 여기는 별로네, 여기 좀 별로다. 막 이런 식으로 하니까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소개해주고 평가받고 확인받고 좋아하고 약간 그런 게 반복이 됐었거든요. 여행 간 게 아니라 진짜 여행 가이드를 하러 간 것 같은 기분이 드는 거야. 그래서 조금 즐겁진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근데 제가 탕후루를 먹다가 흰 바지를 입고 있었는데 거기에 떨어뜨린 거야. 그러니까 완전 핑크색이 돼버린 거야. 숙소에 도착하자마자 그걸 빨았어요. 몸 상태가 안 좋다 했잖아요.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숙소에서 너무 쉬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그때 강안리에 있던 수변 해수욕장, 회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거든요. 거기 가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 축축하게 젖은 바지를 드라이기로 말려가지고 입고 갑니다. 회를 먹고 돌아오니까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거예요. 새벽 2시가. 그래서 빨리 씻고 자고 싶었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 먼저 씻어도 되냐고? 그냥 나였으면, 아니 물론 그걸 바라면 안 되지만 나였으면 친구가 몸 상태가 안 좋고 생리 때문에 힘들고 그랬으면 친구한테 먼저 양보를 해줬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먼저 씻겠대요. 그래서 그래 너 먼저 씻어. 그 친구가 씻는 걸 기다리다 보니까 나도 씻고 나오니까 새벽 3시가 넘어가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잖아요. 근데 갑자기 그 친구가 뚱딴지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내일 어디 가지 계획을 짜자는 거예요. 이 새벽에. 어차피 집에 가기 때문에 거기 주변에 있는 소품샵이나 그런 데 가자 이런 식으로 짜고 있었거든요. 갑자기 계획을 상세하게 짜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가 미친놈인가? 속으로 생각을 했어. 말은 못하고. 저는 찾아봤어요. 찾아보는데 답이 안 나오는 거야. 피곤해서 집중도 안 되고 잘 찾아보지도 않아. 참다가 걔한테 말을 했어요. 까탈아, 우리 내일 일찍 일어나야 된다. 지금 새벽 4시가 다 돼간다. 좀 있으면 5시다. 10시 전에는 나가야 되는데 그럴 수 있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그럴 수 있대요.
지만 그럴 수 있겠죠. 지만. 근데 난 몸 상태가 너무 안 좋다. 그래서 지금 자야 될 것 같다. 내일 전철이나 그런 데서 한번 찾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갑자기 걔가 표정이 안 좋아지더니 아니 이거 찾고 자. 이거 찾고 자도 되잖아. 이러면서 승질을 부리는 거야. 시간이 몇 시인데 언제까지 찾고 있으려고. 지금 답이 계속 안 나오지 않냐. 너랑 지금 1시간째 찾아보고 있는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으니까 빨리 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걔가 아씨 이러니 그럼 너 혼자 자. 개정색을 하면서 저한테 화를 내는 거예요. 얘한테 화를 낸 적이 없었거든요. 여태까지 내가 참아왔던 게 완전 폭발하는 순간이었어. 아 그래? 그럼 너 혼자 알아보고 자. 나 먼저 잘게. 이러고서 그냥 자버렸거든요. 아침이 됐어요. 아침이 됐으니까 걔도 기분이 풀려있고 좋은 게 좋은 거지 라면서 걔가 알아본 그런 소품샵을 가게 됐어요. 다 다닥다닥다닥 붙여있어가지고 그냥 아무데나 가도 되는 그런 수준이었거든요. 저희가 KTX를 탔던 그 역에 도착을 했어요. 걔가 아버지가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데리러 오고 제가 이러면서 막 이렇게 뒷모습 사진도 찍어줘서 카톡으로 보내주고 1박 2일 동안 너무 재밌었어 이지랄 하면서 카톡을 보내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엄청 긴 카톡이 온 거예요. 장문으로. 나한테 너무 승질을 낸 것 같다. 너가 몸이 아프고 안 좋았는데 내가 계속 너한테 승질만 내고 계속 그런 것 같아서 미안하다. 심지어 너가 먹어야 되는 약도 나한테 줬는데 내가 너무 너한테 함부로 대한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미안하다고 이렇게 구구절절 이렇게 온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나도 뭐 즐거웠어 괜찮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뒤에 나온 말이 걔 열받았어요. 사실 우리 같은 방향이라서 너를 데려다 줄까 싶었는데 자기도 심통이 나고 기분이 나빠서 저한테 그 말을 안 하고 그냥 갔다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가 왜 그 친구도 같은 방향인데 데리고 오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서 약간 후회를 했다. 너무 미안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굳이 이 말을 왜 하지?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지가 심통날 게 뭐야? 지가 기분 나쁠 게 뭐야?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는 거야. 얼탱이가 없는 거야. 그래 알겠어 뭐 어쩌고저쩌고 해서 넘어갔어요. 그때가 약간 PTSD가 돼가지고 그 친구랑 여행 가는 거를 항상 고려를 했었죠. 그 친구가 여행 가자는 얘기를 나오면 해피하고 장난으로도 그런 말을 해도 해피하고 그랬었거든요. 완전 해피형 그 자체. 이 사람이 망각의 동물이라고. 그래서 그 친구랑 또 제주도 여행을 가게 됩니다. 제주도 여행을. 미친 거죠. 아 이대로는 안 되겠다. 또 내가 여행 가이드가 될 수도 있겠다. 만나서 계획을 짜기로 했어요. 그 친구는 찾는 둥 마는 둥 찾는 둥 마는 둥 그냥 거의 이 수준이었어. 내가 찾아보고 어때? 괜찮아. 어때? 괜찮아. 어때? 괜찮아. 약간 이런 수준이었거든요. 그럼 내가 찾아본 거잖아. 지가 찾아본 게 아니라. 결국에는 다 내가 찾아본 거야. 결국에는. 숙소 예약 뭐 예약 다 내가 하고. 걔가 알아본 거는 음식 정도? 먹는 거? 자기는 되게 뿌듯해 하더라고요. 자기가 음식을 알아봤다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일조를 했으니까 다행이라 생각을 하고 렌트카를 빌리고 다 운전을 제가 다 하게 된 거예요. 운전을 오래 하면 좀 기가 많이 빨리는 스타일이에요. 원체 어디 나가고 놀고 이런 것도 되게 기 빨려 하는 스타일인데 운전이 플러스가 되니까 너무 힘든 거야. 그 친구는 역시나 다를까 제 여행에 평가를 하고 아 여기는 안 좋았네 여기는 좋았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여기는 괜히 왔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체험학습도 알아봤거든요. 그것도 제가 다 예약을 하고 걔한테 이거 어때 이러면서 체험학습 다 제가 예약을 한 건데 그 체험학습을 했을 때는 좋다 그랬어요. 나중에 가서는 야 이거 괜히 했다 이거 너무 유치하다 아니 뭐 이런 걸 했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운전도 운전 안 하는 사람들이 꼭 운전하는 사람들한테 쿠사리를 줘요. 자꾸 제 운전에 대해서 쿠사리를 줘요. 되게 불안해하고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우리 아빠는 운전을 너무 잘하다 보니까 너가 하는 게 조금 약간 불안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기분 좋겠어요? 원래 모닝을 끌던 사람들이 다른 차를 하면은 조금 어렵거든요. 내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심지어 제주는 처음 가보는 길이어서 서귀포 이런 데는 막 길이 이상해. 근데 그 와중에 내 운전 쿠사리까지 듣고 막 어디 가가지고 별로였네 뭐였네 하니까 너무 기분이 나쁜 거야. 기분 나쁜데 티 안 냈어요. 그냥 그러니 했어요. 그러니. 숙소에 돌아왔는데 막 까타리한테 뭐 얘기하느라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까타리가 첫 번째 편에 우리 공주가 했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면서 와씨 개열봐 걔네 개열받아 PTSD가 팍 오르는 거야. 그래서 제가 계속 말을 걸었어요. 근데 계속 무시하고 핸드폰만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까타라 너 나한테 뭐 화난 거 있어? 이랬어요. 아니? 이러는 거예요. 근데 너 왜 그러고 있어? 내가 말을 걸어도 아무 말도 안 하고 왜 화난 것처럼 그러고 있어? 그게 아니라 나 원래 어디 갔다 오면은 말수가 많이 없어진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말을 걸었으면 얘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난 네가 화난 줄 알았지. 이러니까 아니야 그런 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여행 가이드도 해줘 운전도 해줘 지 눈치도 살펴줘. 그리고 심지어 저희가 갈치를 못 먹었거든요. 돈이 예산이 안 되니까 갈치를 못 먹잖아요. 저한테 약간 돈 관리를 어떻게 한 거냐는 식으로 약간 돌려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돈이 남을 줄 알았대요. 먹고 싶은 게 많으셔가지고 다 먹으느라 돈이 없는데 뭐 어떡하니?
그러고 나서 제주도 여행이 마무리가 됐고요. 저한테 항상 만날 때마다 제주도 여행이든지 부산 여행이든지 되게 좋은 추억을 가지면서 저한테 얘기를 항상 했었어요. 저는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좋은 추억보다 안 좋은 추억밖에 없는 거야. 그 추억에 대한 되게 행복했고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그런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때부터 느꼈죠. 아, 나는 여행을 혼자 가야 되는구나. 항상 여행을 혼자 가는 그런 사람이 되었답니다. 다른 친구랑 여행을 간다 해도 이게 조금의 트러블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 싶고 내가 좀 더 머물고 싶은 곳이 있는데 그 친구는 아니잖아. 저는 여행 갈 때 짜증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드니까. 다른 친구는 제 맘 같지 않잖아요. 그래서 짜증을 내는 경우가 덜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랑은 어떻게 됐냐면 어쩌다 보니까 손절을 하게 됐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안 좋은 감정이 많이 쌓였어가지고 그 친구가 연락이 오는데도 별로 받고 싶지 않더라고요. 그 친구 카톡을 안일십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 친구가 저를 손절하더라고요. 저 요번에 대마도 여행 갔다 왔잖아요. 대마도 여행 갔을 때 사진 건진 것도 굉장히 많고 너무 행복했어요. 저는 많은 친구들을 많이 손절해왔고 손절을 하면서 행복해진 케이스입니다. 어렸을 때 사귄 친구들은 그때의 감정, 학교라는 그 감옥 안에서 친해진 거기 때문에 성인이 돼서까지도 그 감성이 맞을 확률이 떨어진다. 성인이 돼서 만난 친구가 좀 더 오래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딱 그 시절 인연이에요. 시절 인연. 그런 친구 관계를 깔끔하게 포기하는 용기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그러면 복숭아 먹으면서 편집을 할 거고요. 그리고 대마도 여행편도 기대해주세요. 그럼 안녕!